정부가 3조 8,100억이 넘는 약 4조 가까운 추경 예산을 처리해서 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 지원에 돈을 풀겠다 합니다. 오늘 밤에 임시국회를 해서 추경 집행에 착수해서 내일부터 돈을 풀겠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돈이 풀린다고 일자리가 살아나겠습니까? 지난번에 11조를 써도 흔적도 없었는데 이 돈 때문에 일자리가 살아나고 청년의 삶이 좀 나아지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요. 일본에는 대학교 4학년 때 전부 대학생들이 입도 선매가 된다는 겁니다. 졸업도 하기 전에.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4학년이 아니라 3학년 때 데려가려고 미리 찜을 한다는 겁니다. 일본 경제가 안 좋다라고 소문이 난 지가 20몇 년인데 어느덧 일본 경제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배경에는 일본의 저출산으로 인해서 대졸 젊은 인력이 20년 새 40%가 줄은 탓도 있지만 한국에는 그럼 저출산 없습니까? 한국도 많이 줄였죠. 자, 그런데 일본에는 이렇게 청년 수요는 줄고 경제는 약진 중이고 인력 수요는 넘쳐서 앞다퉈 인턴을 모시는 등 경쟁이 치열하다는 겁니다. 올해 대학 4학년에 40%는 이미 취업이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이 기업들이 지나친 채용 경쟁을 한다고 우려하고 있고 한국에 지금 일본에 취업하러 간 젊은이가 4만 명이 넘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본에는 지금 젊은 학생들을 땡기려고 야단이라는 겁니다. 3학년을 대상으로 취업 설명회를 대학마다 하는데 35개 대기업이 인사 담당 직원들이 학생들을 잡으려고 부서와 자판을 갖다가 열어서 대학마다 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전통적으로 3학년 때 인턴을 하고 4학년 때 원서를 이렇게 내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취업난이 아니라 구인난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대학에 올해 3월 졸업생들 중에 취업을 희망한 학생 중 98%가 취업을 했다는 겁니다. 원인은 젊은 사람이 감소한 거고 경제가 회복되는 부분인데요. 자, 어쨌든 일본 경제가 이렇게 회복되다 보니 이 취업 준비생들이 여기저기 붙어가지고 제일 좋은 데를 가버리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기업들이 오지 않는 합격생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학년 때부터 친해놓고 일찌감치 그 사람들이 배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데요. 정말 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본의 형편과 지금 툭 하면 추경 11조, 툭 하면 추경 4조라고 돈 국가 예산 땡겨가지고 그걸 갖고 뿌리면서 일자리 늘어난 척 쇼만 하고 이것이 무슨 제대로 된 일자리가 늘어나겠습니까? 일시적으로 그냥 돈 풀어서 조금 땡겼다가 반짝하는 효과지요. 그런데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라는 사람, 반장식이라는 청와대 일자리 수석, 사람들은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일자리 정책의 실패가 인구 구조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세가 큰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비판에 대해 6월부터 고용 여건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기자들을 만나 일자리가 줄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이 많은데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다. 다만 4월 12만 3천 명이 늘었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 솔직한 표현일 거다라고 하면서 이
최근에 부진한 고용 지표에 대해 15에서 60세 4세 사이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서 그렇다라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지난해 4월만 해도 생산 가능 인구가 3만 9천 명 늘었는데 올해 4월에는 6만 6천 명이 오히려 줄었다. 노동 공급 측면에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세로 이렇게 바뀌면서 취업자 증가가 이렇게 제약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객관적인 고용 판단을 하려고 한다면 실업률이 아닌 고용률로 봐야 된다.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데 구직 단념자가 올 4월에는 45만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800명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 이후 4월 기준으로 구직 단념자가 제일 많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취업할 사람이 줄고 있다면 구직 단념자가 이렇게 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일본처럼 전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데 기업들이 구직을 시키려고 찾아다니면서 난리가 나야 되는 풍토가 생겨야 되지. 어떻게 구직 단념자가 늘어납니까? 이거는 취업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일자리 같은 일자리가 없어서 남아 취업 포기했다. 이게 구직 단념자 아닙니까? 다시 무슨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던가요? 그래서 청와대에 있는 일자리 수석이라는 자가 이 구직 단념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하고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어르신들도 많을 건데요. 지금 대학생 자녀를 둔 분은 자, 청년의 이 부채 문제도 심각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일본에 넘쳐나는 일자리와 한국에 지금 없는 일자리, 이 속에서 대학을 가가지고 한마디로 부채에 시달리는, 그래서 대학 나와서 사회 출발부터 취업도 못했는데 은행 빚을 지고 있는 이런 이 청년들의 현실을 지금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3년차 직장인 27살 묵은 여성 A씨는 친구들이 하나 둘씩 이제 청첩장을 돌리면서 고민이 많아졌는데, 남들과 비슷한 시기에 대학을 나와서 취업을 했는데 손에 쥔 돈은 1,200만 원이 전부다는 거죠. 올해부터 학자금 원금에 대해서 납입이 시작되면서 학자금 대출 대학 때 받은 거 이제 올해부터 갚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졸업 이후 몇 년 이런 식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닌데 통장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학자금 대출을 갚고 결혼하고 이게 또 빚을 내야 될 건데 이 일을 어떻게 하냐라는 겁니다. 자, 자영업자 B씨는 34살짜리 남자인데요. 6월 달에 애가 태어나는데 혼자서 버는 데다가 수입도 적고 결혼비까지 있는 걸 감안하면 지금 애 키울 지금 형편이 안 된다는 겁니다. 출산수당이 지자체별로 있다고 하지만은 출산 장려금이 100만 원, 그리고 9월부터 매달 아동수당을 10만 원씩 받을 수 있는데, 자, 이것도 없는 것보다는 감지덕지지만은 애 키우기가 정말 걱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30이 흔히요, M4 세대다 이야기를 하고, 나홀로족이다, 비혼족이다, 딩크족이다, 달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거는 다 아실 거고, 딩크족이 조금 생소한 분도 있을 건데요. 더블 인컴, 노 키즈 이래가지고 둘이 맞벌이를 이렇게 하면서 애를 낳지 않는 대신에 이제 그걸 가지고 취미 활동을 하거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이렇게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냥 우리끼리 둘이 편하게 살다 가자 이런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2030 세대는 유례없는 취업난이 심하다 보니 당연히 저임금이 오게 될 거고, 또 물가는 치솟고, 또 학교 다닐 때 빚은 많아서 채무는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에 성공을 해도 빚을 털기가 인생에서 불가능한 사람이 많아요. 2016년 8월 기준으로 전국의 임금 근로자가 1962만 7천 명인데요. 여기서 비정규직이 3분의 1인 644만 4천 명이라고 합니다. 수입은 정규직의 53.5%, 절반 수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 20대가 17.5, 113만 명이고 30대가 15.4, 1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20, 30대가 213만 명쯤 된다고 지금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안정적인 직장에서 늘어나는 급여를 가지고 빚을 갚고 자산을 만들어서 개론을 해야 되는데 현실은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비정규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채무가 어떤 정도가 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신한은행이 경력 3년 이하 사회초년생 2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1인당 평균 2,960만 원, 약 3천만 원 가량의 대출을 받아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많은 대출이 학자금 대출로 21%고 이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각기 8%고 2030 세대는 사회생활에 진입 전인 대학생 때부터 빚이라는 족쇄를 대학교 다닐 때부터 차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 다닐 때는 학자금 빚이나 이런 대출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금이 없으면 휴학을 하고 또 일해서 돈 벌어와서 다녔지 아예 그래도 빚을 지고 학교를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학자금을 전부 상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평균 4년으로 이 청년들이 30세를 전후해서 직장에 다니면서 전반부 4년은 학자금 대출의 빚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작은 학자금 대출에서 시작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전세 자금 대출을 받고 결혼하면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 론 등 이런만 든든한 대출 상품이 쭉 줄을 잇고 있어서 대출이 싫어서 대출을 안 하면 결혼을 미루거나 아마 또 헤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하자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해요. 비혼족 36살 먹은 남자 C씨는 아예 결혼을 안 하기로 작정했는데 대학 진학 후에 16년째 서울살이 중인 그는 물가 인상에다가 이 월급은 작아서 결혼을 도저히 할 형편이 안 돼서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겨우 학자금 대출을 갚은 지가 2년째인데 결혼을 하면 또 빚더미에 앉아서 빚지고 살아가야 될 거다. 자, 그래도 결혼을 안 한다니까 주변에 문제가 있다 하지만 결혼으로 빚더미에서 그거 갚는다고 허덕이다가 사느니 차라리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에 빚 갚으려고 태어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세상에 부모로부터 금수저, 은수저를 물려받지 않은 청년들은 이렇게 빚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빚을 지지 않고 이들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평범한 청년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밟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을 보고 이제 훈계를 하거나 뭐 어떻게 하는 것도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이 애들 보고 뭐라고 하면 안 되죠. 얘들도 참 어려운 세대들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나이 든 사람들이 너네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 내 때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요즘은 타임 푸어라는 것도 있어요. 2030 중에서 10명 중에 7명이 1162명을 상대로 조사했다는 거예요. 일하느라고
실시간도 없다.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70%가. 자, 경기도 시흥에 공단에 근무하는 33살 남자 D씨는 타임푸어라고 자기를 이야기하여 한번 들어봅시다. 오전 7시에 출근해서 11시에 퇴근을 하고 매일 4시간 잔업을 하고 주말에도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돈이 월 250이라는 거예요. 요즘 뭐 월 2, 300 쉽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좋은 직장 외에 대다수의 직장은 이런 식으로 쉴 시간이 없이 눈만 뜨면 일을 해야 이 정도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D씨가 갚아야 될 대출금이 6천만 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마디로 타임푸어, 죽으라고 일을 하지만은 빚더미 탈출은 요원하고 재작년에 결혼을 했지만은 아이도 못 놓고 있다는 형편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2030의 빚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라는 또 다른 우리 사회의 문제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해법을 전부 따로따로 떼서 생각을 하니까 답이 없고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한다고 4조짜리 추경을 편성해서 또 일자리 돈을 나눠주면서 몇 개 고용을 해서 고용 늘어났다 해봤자 이런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해결은 전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청년 일자리 해결하겠다 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실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 지금 애를 다 안 놓으니 신생아 한 명당 1억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올해 태어날 신생아가 32만 명 아니면 33만 명이랄 거라고 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앙정부가 저출산으로 26조, 지자체가 4조, 합쳐서 30조를 넣는데요. 30조를 투자해서 애 30만 명 나와요. 그러면 한 명당 1억씩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 관련 예산이 대부분 보육, 교육 분야에 집중되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서 해결이 되겠느냐? 지금 저출산 예산의 허수가 많아 올해 저출산 사업 목록을 보면 젊은 층이 결혼하고 애 낳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과 관련이 없는 게 대부분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정부가 저출산의 핵심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엊그제 뭐 걸어서 세계 여행인가 하는 프로를 보니까 블라디보스톡에 어떤 경찰 부부, 이제 남편은 요즘 경찰을 마치고 이 운전을 해요. 좁은 아파트에 사는데 이 사람들한테 3명 이상 놓으면 러시아 정부는 250평짜리 땅을 준대요. 그래서 애를 4명을 낳아버린 겁니다. 아들 하나에 딸 셋을. 그 집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의 핵심이 주거 문제다. 지금 많은 부채 중에 하나가 여기 교육 문제, 대학 다닐 때 빚을 지는 거예요. 이것도 저는 손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대학교 등록금 거품을 빼야 돼요. 대학교만큼 비리가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애들한테 등록금 받아갖고 잉여금으로 아주 그냥 짱 박아놓고 대학교 이사진이 돈 닦아 쓰고 이런 일이 한두 개입니까? 그래서 엄격하게 대학교 등록금에 통제하고 정부가 좀 보태줬더라도 애들이 학자금 빚을 안 지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썩은 대학들 다 정리해야죠. 그 전에. 그래서 그런 썩은 대학들이 학자금 장사 해먹지 못하도록 만들고 괜찮은 대학들을 좀 남겨놓고 거기는 정부가 지원도 좀 했어요. 대학생들 등록금을 낮춰야 된다 봅니다. 자, 어제 10,000명의 이 여성들이 거리를 행진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서로 적대적인 게 아니에요. 남성, 여성이 적대적인 게 아니라 젊은 세대는 공이 세대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서로 간에 벌어진 정부의 정책 집행이나 공공력 집행의 미소를 가지고 서로 적대를 하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친하게 지내서 결혼도 하고 애도 놓고 연애도 해야지 그렇게 서로를 원수로 보면 이건 점점 더 기성세대에 악용을 당하는 것일 수 있어요. 피해자들끼리 왜 싸웁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추경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요. 저출산 예산을 집행해봤자 소용도 없고
이 저출산 예산이라는 것은 전부 낭비라는 겁니다.